다음 것은 해외 뉴스인데요. TV조선이에요. 트럼프, 푸틴 15일 알래스카서談判. 우크라 휴전 분수령 되나. 2025년도 8월 9일자 썬가그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앵커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납니다. 4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는 휴전 협정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최전선인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평화 합의를 중재하는 자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도널드 미 대통령은 푸틴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랬는데 푸틴 마음하고 트럼프 마음은 같지 않죠. 잠시 뒤에 자신의 SNS에서 오는 15일 푸틴과 알래스카주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해동 일정을 공식화하긴 한 러시아 측도 트럼프에게 답변까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해서 협상하에 많은 유리한 그 침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겠죠. 닉 월스 CNA 국제 전문 기자는 푸틴을 개인적으로 미국에 초청한 것은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이며 푸틴이 미국 땅을 밟는 건 10년 만입니다. 트럼프는 영토 교환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복잡합니다. 양측 일부의 영토를 되찾고 일부는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영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에 배제된 상태입니다. 돈바스는 러시아가 그 얼지 않는 흑해 쪽에 러시아는 전부가 다 영토가 다 얼어서 해군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것은 세빙선들이 많이 발전돼 있죠. 얼음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전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북진 정책을 남하 정책을 쓴 이유는 북쪽에 전부 다 본토이기 때문에 그 해안은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흑해지방 유일하게 러시아의 흑해지방 돈바스 지역 그쪽으로는 러시아의 군함들이 이렇게 정박할 수 있어요. 얼지 않은 땅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땅이라고 하고 거기에 흑해 쪽에 있는 러시아 군대한테다 나가라고 이러니까 이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전부 나토 군들이 나토 국들이 전부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는 포위당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동맹에 가입했을 때 러시아는 꼼짝없이 나토 동맹국의 포로에 다 도가니든 지가 되죠. 그리고 서쪽 아시아 쪽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또 미국의 자산이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도가니든 지다. 그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하죠. 미국의 자산이라면 주한미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전부 그쪽 돈바스 지역 흑해 쪽을 전부 면에 있는 데가 전부 나토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나토를 지금 가입해버리면 완전히 러시아는 그쪽으로 전부 다 나토에 둘러싸인 셈이 되고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출구는 이 동쪽에 있는
그쪽이 보면 북이고 남이고 또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주한미국을 말하죠. 저 산이 그쪽에서 공격이 온다면은 러시아는 완전히 포위된 그런 도가니 든 쥐가 되기 때문에 돈바스를 요구한 건 당연하다고 난 생각해요.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측은 최전선 돈바스 지역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회담 결과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TV조선에서는 2025년도 8월 9일자 트럼프 푸틴 15일 알래스카서談判 우크라이나 휴전 부수령 되나라는 기사인데요. 뭐 이것하고 유사한 또 기사가 나와 있는데 뭐 KBS 뉴스에서는 15일 알래스카서 만난다. 우크라 영토 넘기고 휴전 합의라는 기사예요. 같은 내용이겠지만 트럼프와 푸틴 미국과의 러시아 정상이 만납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오는 15일 장소는 알래스카입니다. 그간 장애 설전을 벌여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갈지 회담에 빠진 당사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떤 반응인지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러 정상이 만나기로 한 곳은 미국 땅 알래스카입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거예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빠지고 미국이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난다는 것이 이게 문제죠. 이것은 우크라하고 러시아의 전쟁인데 우크라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은 미국과 우크라의 나라의 구구는 바로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이 다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통해 이를 먼저 알렸고 러시아 크렘군은 이미 답방까지 제안했다며 이번 회담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이기를 들어 처음 6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엔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가 오릅니다. 푸틴 대통령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휴전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다가 현재 점령 중인 땅까지 영토로 공인받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같은 휴전안에 대한 유럽 각국 의견을 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은 반대한다고 그래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황이 아주 복잡하지만 일본은 돌려받고 일본은 서로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양측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담에서 제외된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과 같이 한반도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패싱 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만도 중국하고 미국이 대만의 문제를 가서 얘기할 때 대만을 빼버리고 한다는 것은 대만이 상당히 불안해야 할 것이에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이든 우크라이나가 없이 내려지는 결정이든 그 모든 결정은 동시에 평화를 거스르는 결정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참석시키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결판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도 영토를 내주는 휴전안에 우려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패싱당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미르가 휴전안에 합의하더라도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이를 수용할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기를 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협상을 가져온다면은 그 협상 하나만 하겠죠. 방금 말했던 15일 알래스카서 만난다 그런 같은 내용인데요.
이 연합뉴스에서는 집권 일기 때 푸틴 6번 만난 트럼프, 러시아 편들다 곤욕도라는 기사예요. 2015년 뉴욕 방문했던 푸틴은 10년 만에 미국 땅 밟을 듯. 알래스카 한때 러 영토 그랬죠. 그 러시아가 헐값에 미국에 팔아버리죠. 근데 그 속에는 뭐 석유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너무 그 동토인데다가 그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현지 시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회동하면서 두 정상 모두 7번째로 대면하게 된다. 둘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푸틴이 그 트럼프의 간을 좀 봤죠. 함부로 하다가 트럼프가 화를 내고 뭐 관세를 뭐 100%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다시 만나야 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총알을 많이 장착한 푸틴은 전쟁을 오래 끌수록 자기한테 이득이죠. 협상에 여러 가지 유익하게 많은 것을 침략해 놓고 자기 것을 주장하겠다 이거예요. 대부분 양자 회담이 아니라 G20 주요 20개국이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등 다자 회담을 계기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최근에 만난 건 2018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다. 트럼프는 당시 푸틴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푸틴을 두둔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당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트럼프는 러시아가 대선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푸틴 대통령 옹호에 논란이 일었고 백악관은 뒷수습에 곤욕을 치렀다. 푸틴이 미국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는 202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회담 후 각자 가진 회견에서 회담이 긍정적이었고 건설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이후 러시아가 2022년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양국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으로 치닫았다. 푸틴이 15일 알래스카를 방문하여 10년 만에 미국 땅을 밟게 된다.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자 뉴욕을 방문한 푸틴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회담했다.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 장소로 알래스카가 선정된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9세기의 영토 확장에 나선 미국은 재정난을 겪던 러시아로부터 방대한 알래스카 땅을 1867년에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사들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베링헤이브 다이오미드 제도, 러시아로는 크보즈 대부 제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로서는 알래스카가 한때 자국 영토였던 것이고 자국 국경과 가장 가까운 미국 땅이라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러시아 측에서는 알래스카를 정상회담 장소로 택한 건 완벽한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푸틴 해외 투자 경제협력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X에서 양국이 크보즈 대부 제도를 두고 2.4마일 떨어져 있다면서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종종 미국 고위급 외교회담이 열리곤 한다.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2021년 3월 미중 고위 회담이 알래스카의 주도 앵커리지에서 열린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에서는 왕이 외교부 장관과 양체즈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참석해서 양국 간 주요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견만 노출한 채 팽팽히 맞서다 별 소득 없이 회담을 끝냈다. 한편 이번 미러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에 어디에 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보안상 알려주면 안 되겠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알래스카주 당국도 정확한 회담 장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집권이익이 푸틴 6번 만난 트럼프, 러시아 편들다 곤욕도라는 기사에 대해서 쌍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국내 정치로 JIBS
2025년도 8월 9일자 기사인데요. 주진우 국힘 수박 색출로 폭로자 사냥, 정청래 민주당 제정신인가 그랬네요. 지금 내버려두면 민주당이 이 전환기를 갖다 뜯어 먹어서 어떻게 하든지 집어넣을 텐데, 국민의힘당 안에서 전환기를 갖다 죽이고 갖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참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16%까지 떨어지죠.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 국민의힘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 당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정청래, 강선우 유임 후에 완벽 자평, 강경파 당원 보좌진 신상 유포 협박 논란, 피해자는 숨어다니고 가해자는 활개, 내부 비판을 적으로 모든 수천씩 발상. 강선우가 그 했던 짓거리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강선우의 악한 것이 제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숙청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지 뭡니까? 강선우 의원은 갑질 의혹이 공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폭로자 쪽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의가 실현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